여기는 건물 전체에 옷도 있고 카페도 있어요. 저 오늘 여기 한번 시스터 여러분이랑 구경하려고요. 사실 제가 어제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 50대 중반인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도 그냥 헬스클럽에 나와서 평소처럼 운동하고 그러는데 많이들 얘기하는 관절 주사, 뼈 주사 이런 걸 맞았는데 겁먹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을 너무 좋아하는데 리본, 끈 그건 좀 싫어합니다. 이 셔츠 이쁘다. 화이트 셔츠는 이거 이쁜데? 필수 패션템. 화이트 셔츠는 좀 감이 좋아야 돼. 포카덧, 땡땡이, 속칭. 귀엽다. 포카덧. 이거는 여성들의 로망이죠.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여워요. 뭔가 이런 느낌? 근데 청바지 이쁜 거 사기 의외로 쉽지 않죠? 벨트가 딱 포인트가 되네요. 여름에는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세요? 무조건 시원하고 편한 거. 핑크는 사람을 참 착해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쵸? 핫핑크 이런 거 싫어하는데 베이비 핑크는 이쁘더라고요. 이거는 38,000원인데? 오는 뭐야? 싸다고? 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저는 쇼룸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싸지 근데 면이 좋아요, 면이. 그래서 뭐 38,000원 받아도 된다. 요즘에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시원하겠다. 패러슈트 감 같은 그런 거로 구김 없고 여름 옷이 무거우면 가뜩이나 더운데 바지가 내 땀하고 묶여서 미역줄기가 내 다리 감싸는 것처럼 이런 거 예쁘잖아요. 얼마냐면 162,000원. 가격은 뭐 요즘에 양말이 패션의 중요한 일부잖아요. 그런 양말을 신는 게 좋다고. 나 원래 신어. 이거는 엄지발가락만 있잖아요. 근데 발가락 다 끼는 양말 있잖아. 운동할 때 이 발가락 5개를 다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발리핏을 시작했어요. 진짜요? 저 강추해요. 왜냐하면 내가 60년 동안 내 몸의 이 근육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구나. 운동을 많이 해보신 분이 아니라면 발가락을 쫙 펴고 서시고 거기서 새끼 발가락에 한번 힘을 줘보세요. 안 돼요. 안 들어가죠? 네. 거기 근육이 없는 거야. 안 써서. 근데 새끼발가락 힘을 꽉 주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냐면 뒤에 엉덩이 힘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발가락 양말 저도 강추해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화려한 색을 자꾸 찾으셔서 우리 엄마가 취향이 바뀌셨나?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은 정필이 우유 빛깔이잖아. 근데 이제 나이 들면 혈색이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으니까 화사한 색을 찾게 되는 거거든. 이런 거. 생기 있어 보이지? 네. 레드. 모든 색이 채도에 따라서 막 천지차인데 이거는 참 예쁜 빨강이에요. 저거 이쁘다. 살 수도 있어 나. 아까 핑크를 대봤을 때랑 이거 대봤을 때랑 너무 다르지? 맞아요. 아까 핑크가 훨씬 이쁜데? 이렇게 꼭 사지 않더라도 아이 쇼핑만 해도 재밌지 않아? 몇 시지? 저는 말차라떼. 뭐 먹을래요? 당충전 되세요? 시스터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좋아하지만 참고 가끔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막 그런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폭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생명의 위험이 맞아. 생기고 있다. 근데 요즘 더위는 무서운 지경이야. 근데 이게 사람 우리가 막 건강검진도 하고 몸에 좋다는 것도 챙겨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가끔 주변의 소식이나 뉴스를 보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이유로 유명을 달리했다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건강하셨던 50대 남성인데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도 그냥 헬스클럽에 나와서 평소처럼 운동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 보여서 물어봤더니 넘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저도 평생 여러 번 넘어졌거든요. 그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50대 중반 정도 되면 약간의 퇴행성 관절염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불편하던 무릎이 이제 넘어지니까 더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속칭 많이들 얘기하는 관절 주사, 뼈 주사 이런 걸 맞았는데 갑자기 화농성으로 변하고 염증이 폐혈증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폐혈증에 며칠 고생하시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고 저 아는 정형외과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드문 케이스다. 그런데 그 환자도 너무 불행한 경우고 그 시술을 한 의사도 진짜 놀랐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그 주사가 그냥 통상적으로 너무 많이 이용되는 주사고 이 주사 맞으면
훨씬 가벼워지니까 그때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많이 키워서 그러면 회복이 된다고. 근데 이분은 사고가 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거는 그 이상한 느낌이 났을 때 그 이상한 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뼈 주사라는 거, 그게 어떤 거냐면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맞닿는 곳에 관절 앱으로 차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관절 강이래요. 거기에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뼈가 아프다고 우리는 느끼지만 그 뼈 주변에 연골 조직에 넣는 주사인데 뭐 병원마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넣겠죠. 뭐 소염제 당연히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넣겠죠. 주사액을 만들겠죠. 근데 거기에 스테로이드가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염증 상태를 가라앉히면 통증이 확 줄고 편안해지니까 그 주사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찌르는 곳을 알코올로 막 소독하잖아요. 어떻게 이 관절 안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어떻게 감염이 되지? 하고 봤더니 뭐 주사기나 주사액이 오염됐을 경우, 근데 이거는 거의 없는 경우고 내 피부에 있던 세균이 주사 바늘에 밀려 들어가는 거죠. 겁먹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에 하나 오염이 됐을 경우에 감염이 급속도로 퍼지는 이유가 우리의 관절강 안은 멸균 상태예요. 워낙 그 안에는 혈관도 안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균이 들어갔을 경우에 급속도로 퍼진다는 거죠. 오히려 주사액에 섞여 있는 스테로이드가 일시적으로 우리의 면역 체계를 딱 다운시킨대요. 여기가 세균한테 너무 편안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아주 드문 경우인데 정말 운 나쁘게 감염이 됐을 경우엔 순식간에 화농성으로 바뀐다는 거죠. 고름이 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상태가 되면 그 세균이 급속도로 염증 반응이 커지면서 이게 혈류를 타고 이동하는 거죠. 그랬다가 그게 폐혈증으로 번지고 장기들이 다 손상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폐렴으로 혹은 신부전, 그런 급박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이 발병의 경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의사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이 훌륭한 의사분들이 너무 바빠요. 한 사람의 의사가 봐야 될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히 못 해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깨 아플 때 어떻게 해요? 무릎 아플 때 어떻게 해요? 그 주사 맞지 말아요? 아니에요. 가장 편안하고 좋은 치료법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주사를 맞았을 때 10,000명 중에 4명 내지 9명 정도가 생기는 이 부작용을 알아둬야 혹시라도 그게 나한테 발병했을 경우에 우리가 빠른 처치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힘주어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저도 이 주사를 맞고 저도 꽤 많이 여러 차례 맞아봤거든요. 한 번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저 유튜브 녹화 전날인데 제가 그 관절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심하게 열이 나면서 화상을 입었나? 할 정도로 시뻘개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 정도는 물을 많이 마시고 지나가면 될 정도의 경미한 부작용이었는데 여기서 꼭 병원에 한번 가서 그래서 내가 진짜 감염이 됐는지 내가 항생제를 써야 되는지 이거를 체크해야 될 증상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열이 난다. 그리고 주사를 맞은 부위가 붓거나 팽창감이 있어서 더 아프고 실제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간다. 고열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감염이 일어났는지. 2006년에 쿠마르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폐혈성 쇼크 환자 2,700명을 조사해 봤더니 적절한 항생제 투여가 1시간 늦어질 때마다 사망률이 7.6% 올라갔대. 그러니까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왜 그랬을까? 왜 어떻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맞는 관절 주사를 맞고 어떻게 유명을 달리했을까 하는데 아마 그분이 취약지대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취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면역력이 낮은 사람,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또 신장이 안 좋거나 이렇게 스테로이드 재치료를 오랫동안 받은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르신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할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숨겨진 반응.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르신들은요, 뭐 한 80세, 90세, 이렇게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노쇠했기 때문에 반응이 늦게 온대요. 그래서 보통은 세균 감염이 되면 체온이 오르는 게 상식인데 체온이 오히려 떨어진대요. 몸이 반응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체온이 안 오르셔. 괜찮은가 봐. 그게 아니래요. 숨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체온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진짜 좀 허약하신 어르신들은 어떤 걸 살펴야 되냐면 갑자기
호흡이 빨라진다. 갑자기 어눌해지시고 평상시와 다르게 약간 어지러워 보인다. 이거는 어르신들이 가끔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치매 있으신 경우 그렇게 반응을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맥박이 빠른다.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신다.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신다. 난 잘난다. 몸이 안 좋다고 자꾸 눕거나 주무시려고 한다. 소변량이 준다. 이럴 때도 이거 괜찮은 건가? 한 번쯤은 살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사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 주사는 안전한 치료고 광범위하게 하는 주사 치료다. 그러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잖아요. 그게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거다. 이거는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